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특이한 기자들의 정보과학부 이병재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광고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대체 이게 뭐야?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기존 LTE에 비해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10배 이상 대규모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 속도도 그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인터넷 검색도 지금보다 빨라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VR, AR 등 대용량의 게임을 할 때 5G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전국망을 구축하고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는 6월에 실시될 주파수 경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주파수를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미래 사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5G 기술이 왜 중요하고 주파수 경매는 무엇인지 또 이를 둘러싼 쟁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5G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리고 경매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핫하게 뉴스에서 오르내리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겪으면서 약간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4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5G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뭐 된다라는 정도였는데 이외에는 사실 우리들이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앞에서도 설명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5G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좀 쉽게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5G와 이 4G 차이를 얘기하자면 도로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 4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5G는 이제 10차선 또는 20차선의 그런 넓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만큼 이제 전송 속도가 4G에 비해서 20배 빨라지고 또 이제 반응 속도나 어떤 대규모 어떤 다운로드 같은 것도 이제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무인 자동차 기술도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 간 통신 그리고 자율차와 인프라 간 통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또 정보도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5G 기술이 매우 또 중요하게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자율주행이든 스마트 시티든 전송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걸 다시 응답받는 속도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5G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건 거죠. 주파수가 공공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기업들 경쟁시켜서 경매를 한다? 이게 좀 사실 어색한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파수라는 것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제 규제도 하고 있고 또 이동통신사 같은 사업자들한테 이 주파수들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주파수라는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혼간섭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예. 또 국방상 어떤 보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통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알맞게 이제 주파수를 배분을 하고 있고 또 해당 사업자로부터 어떤 특정한 적정한 이용 대가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독점 사용권을 허용하는 대신에 경매를 통해서 그 해당 비용을 접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파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이제 사용권을 주는 건데 6월에 경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G 주파수 경매는 총 2가지 대역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경매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대역인 3.5GHz 대역, 그리고 두 번째인 28GHz 대역, 이 2가지인데요. 5G 기술이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대역을 동시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이 두 대역을 합칠 경우에는 총 2680MHz 폭에 달할 만큼 초광대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이제 3.5GHz 대역을 한번 보자면 이 대역은
기존의 이제 3G, 4G였던 이 대역이 1에서부터 2GHz 대역이었던 반면에 조금 더 이제 높아졌죠. 예. 3.5 대역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대역입니다. 그리고 LTE와 특성이 유사하고 또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전국망 용도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옆에 있는 28GHz 대역의 경우에는 초고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대역은 주파수 특징이 굉장히 도달거리가 짧고 또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불투명하다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G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 VR, AR, 홀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이제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28GHz 대역도 동시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3.5GHz 대역과 좀 약간 불모지이지만 이걸 개척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고르게 분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땅은 우선 확보를 해놓고 그렇죠. 노다지가 될 수 있는 땅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선도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 경매와 관련해서 지난 4G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 이동통신 3사들이 이 마감 시한까지 아주 뭐 눈치 전쟁 벌이면서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벌써 한 3조 원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쩐의 전쟁이라면 쩐의 전쟁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 우선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경매 판돈입니다. 예. 이제 핵심인 이제 3.5GHz 대역의 같은 경우는 2조 6,544억 원. 그리고 28GHz 대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216억 원의 최저 경쟁가가 정해졌습니다. 합쳐서 이제 둘을 3조 3천. 합치면 정말 3조 원이 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이동통신 세대별 할당 대가를 고려해서 가격을 매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GHz 대역은 지난 2016년 경매 때 최저가가 약 2조 6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그리고 28GHz 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가격은 파격적으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데 이 통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과거 세 차례 경매를 하면서 대금을 이제 연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납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매를 하고 나면 또 3조 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별로 대금을 내는 수준은 연간 약 1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의 5%를 차지를 하고 있고 5G 경매가 끝나면 4천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찰가만 한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국망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 장비 등 초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 이동통신사들이 향후 이제 5G가 상용화되고 요금이 나오면 이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에 이것들을 이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신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이런 논란이나 문제, 불협화음도 있지만 통신사끼리도 서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논쟁의 쟁점이 뭡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우선 싸우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파수 총량 제한 때문입니다. 이 특정 사업자가 과도하게 너무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제 정부가 이걸 방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확보가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 안입니다. 1안은 100MHz 폭을 주는 것, 그리고 2안은 110MHz 폭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3안이 120MHz 폭을 이제 최대 상한선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가입자가 제일 많으니까 앞으로 5G가 생기면 그만큼 트래픽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파수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KT와 LG U+는 우리는 균등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에 공정하게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도 1위 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하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사 관계자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총량 제한의 최고치인 120메가 폭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총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대역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올바른 5 시대를 열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특정 사업, 특히 이제 지배적 사업자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에서 80%를 앞서 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저희는 초등학생이고 그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대학생 보고 50m 앞에서 뛰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1위하고 업계 2, 3위가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총량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의 얘기를 좀 정부가 들어보고 이달 안으로 그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을 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고를 이제 하게 되고요. 예. 6월에 드디어 이제 주파수 경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통 3사가 주파수를 나눠 가진 뒤 실제로 12월 연말에 주파수가 이제 분배가 되고요. 내년 3월엔 정부가 이제 5G 최초 상용화를 이제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향후 일정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